지수가 좀 달려오면서 미국장도 우리장도 지금 조정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더 치고 올라가야 하는지 눈치 보는 구간에서 세제 개편안 얘기와 함께 등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판단이 가장 좋은 판단이 될 수 있을까요? 이분과 함께 종가 전략 세워보시죠.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 모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여기저기서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 바이오 봐야 하나, 반도체 봐야 하나, 아니면 뭐 2차 전지 봐야 하나 등등 정말 많았었는데 그 가운데 원조 주도 섹터 격이 다시 움직이니까 우리의 시선도 뺏깁니다. 내일장에도 오를까 바로 원전주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까지 쭉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나눠봤지만 지켜줄 자리, 가격 라인 잘 지켜주면서 오늘 또 오르는 걸 보면서 원전주는 포트폴리오에 무조건 있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대체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가 늘 고민이에요. 네, 일단 하수는 여기서 원전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수는요, 여기서 데이터 센터 관련세 정도로 보셔야지만 모멘텀이 다시 하나 붙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지금 오늘 오른 종목 보시게 되면 BHI, S&T 에너지,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가스 터빈 쪽으로 관련돼서 지금 이제 계속 시세 분출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순수하게 원전 쪽 모멘텀도 있지만 데이터 센터 관련된 모멘텀이 퍼지게 돼서 실제로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보다 높은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고 PBR을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오히려 이런 성장주들은 고 PBR에서 저 PBR로 전환되는 순간이 사실상 주가 고점이 가장 크게 형성될 수가 있고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고 PBR이 유지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원전주 기반으로 원전주 더하기 데이터 센터, 가스 터빈 쪽으로 지켜보시게 되면 오늘 추가 시세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뭐 산업부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 에너지 믹스 활용 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국내에서 국외에서 같이 좋은 모멘텀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헝가리와 폴란드와 이제 손을 합쳐서 이제 소형 원전 도입 추진 및 이제 대미 투자도 이제 원전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협력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이제 발언한 부분들도 있고요. 이제 전반기에는 이제 원전에서 밸류 체인 쪽으로 굉장히 시세 분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하반기 때는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수주력의 차이가 존재를 하면서 수주를 많이 받은 쪽은 조금 더 시세가 강하게 분출이 될 거고요. 수주가 적은 쪽은 원전주 쪽에 수급이 들어왔었을 때 산발적으로만 올라가는 소형주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원전주가 올라가지만 못 가는 종목군들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약간의 올라갔었을 때 너무나 낮은 혹은 이제 저밸류 쪽에 테마주로 올라갔던 종목에서 수주 잔고가 높은 쪽으로 조금 이제 수급 이동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원전주 분명히 또 한 번의 수급 모멘텀은 데이터 센터 쪽 모멘텀으로 추가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이라고 뭉뚱그려서 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의 키워드의 핵심을 두고 바라봐야 한다라고 언급 주셨네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군으로 압축이 가능할까요? 추가 시세 후보군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지어야죠. 네, 현대건설 이제 노이즈가 많습니다. 뭐 건물 잘못 지어서 사실 뭐 이게 이야기 노이즈도 굉장히 많긴 한데 냉정하게 보면 건물 못 짓거나 무너진다라고 균열 난 건 사실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한국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건설사들의 조금 문제점인데 그때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관련돼서 노이즈가 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결국에는 높은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실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건설사들은 분명히 하반기 때 조금 더 좋은 시세 분출을 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건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악재가 존재하는 건 맞으나 오히려 수도권이나 혹은 이제 과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오히려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관련돼서 정부 정책이 우호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이제 종목 고르기도 너무나 어려운데 이런 이제 종목 조금 길게 흐름 타고 보시는 종목 현대건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뭐 노이즈가 있었긴 했지만 일단 어느 정도 지지권에 있어서 또 잘 다져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큰 그림 데이터 센터를 바라보면서 또 원전 모멘텀을 바라보면서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전략 잠시 좀 들을게요. 오늘 그냥 단순 되돌림으로 바라보세요? 아니면 충분히 매수 또한 가능했었던 오늘장으로 보시나요? 자, 다들 고민이 많을 겁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앞에 조금 일찍 끝냈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탈출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네. 이제 주말간에 여러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 상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여태까지 주도했던 주도 섹터 혹은 지주사나 금융 쪽에서 엄청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게 기술주로 가게 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게 미국 쪽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한국 이제 증시에 대해서 예. 매도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오늘 반등이 대득해 낼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붙을지는 정부의 스탠스 따라서 얼마든지 이제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점에서 매수하신 건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고민되는 부분들 오늘 회복 못하는지 네. 여부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8월 4일 월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검은 금요일을 뒤로하고 이제 낙폭이 좀 과대했다라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물론 그때 밀렸던 걸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오늘 그래도 양지수는 나란히 1% 이상 올라가면서 끝났는데요. 오름폭을 오후장 들어서도 더욱더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관이 있었는데요.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확인해 보시면요. 코스피 지수는 1% 가까이 올라가면서 그래도 3,150선을 회복하면서 회복을 하나 싶었는데 3,148선에서 지금 문 닫은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강했습니다. 1.5% 가까이 올라가면서 784선에서 문 닫았습니다. 환율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최근에 일단 전반적인 기조로 봤을 때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대폭 상승하면서 1,400원대 위까지 올라갔던 환율도 다소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1,380원대 부근까지로 내려온 점 아까 전에 좀 체크가 됐었고요. 이번에 그러면 수급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700억 원 가까이 팔았고요. 기관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3천억 원 가까이 매수하는 모습, 개인들은 3천억 원 이상 팔았습니다. 코스닥 시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도 외국인들은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476억 원 정도 팔았고요. 기관들이 700억 원 이상 사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무엇보다 이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는 또 강매수했다라는 것도 특징적이고요. 코스피 지수 앞서 체크해 보셨을 것이고요. 코스닥은 오늘 784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와 수급 현황 체크해 드렸고요.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머니맵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섹터부터 하나씩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삼성전자 1% 이상 올라갔습니다. 지난 거래일에 7만전자 이탈하면서 마감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도 그 부근에서 움직였었는데 잠시 후에 종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보합에서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보합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전기가 5% 가까이 올라가는 분위기였고요. 이수페타시스도 5% 가까운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앞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제약 바이오 쪽이 좀 쉬어가다가 오늘 다시 올라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 넘게 상승했고요. 알테오젠 최근에 차익 실현 움직임이 계속 나왔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2% 정도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HLB나 리가켄바이오도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무엇보다 미국 증시에서도 비만 치료 관련주들이 강했던 만큼 오늘 그러한 온기를 받아가면서 펩트론 같은 종목들도 시세가 잘 났습니다. 금융주들도 전반적으로 강한 분위기 연출이 됐고요. 지난 거래일에 많이 밀렸었던 쪽으로도 오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조선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대표사들이 모두 다 쉬어가는 하루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중공업 1% 정도 오름세로 마무리 지었고요. 그동안 워낙에 많이 올랐다 보니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온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조선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면서 오늘 조선 기자재 쪽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마스카 프로젝트 TF가 이제 꾸려지면서 중소형 조선사를 인수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들 전해지며 HJ중공업이 여기에는 없지만 오늘 두 자릿수 급등하는 흐름 연출됐고요. 방산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화시스템 오늘 4% 가까이 밀렸습니다.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오늘 좀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 로템 K2 전차와 관련해서 공급 계약
계약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 3% 정도의 상승세. LIG 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도 오름세 보였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아주 소폭이지만 쉬어가는 하루였습니다. 자동차 쪽도 전반적으로 붉은색 물들어 있는데요. 기아가 2% 가까이 올라갔고요. 한온시스템도 4% 가까운 상승률 나타냈습니다. 2차 전지는 섹터 안에서도 선별적인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오늘 LG 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까지 셀메이커들은 모두 다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도 상승불 켰고요. LNF는 1% 정도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유틸리티와 전력 쪽 여전히 빅테크사들이 AI 효과로 실적이 잘 나오고 나서 데이터 센터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런 기대감을 받아갑니다. 오늘 전력 설비 쪽들도 강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쪽 원전 쪽도 시세가 잘 나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엔터사들도 오늘 오름세를 전반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하이브와 SM, YG 엔터까지 오름세였고요. 무엇보다 캐대헌에 대한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스튜디오 미르를 비롯해서 콘텐츠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나왔던 뉴스였죠. 국내에서 이제 정부 AI 최정예 5팀을 꼽았는데 그 안에 들어간 뭐 네이버를 비롯해서 SKT나 이런 여러 기업들의 주가는 좋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빠지면서 오늘 오름폭을 좀 상당 부분 반납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움직임 체크해봤고요.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7만 원은 탈환하지 못했지만 69,700원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한화오션과 HJ중공업 눈에 들어옵니다. 삼성중공업까지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4% 넘게 올라갔고요. 카카오도 거래량 상위 쪽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IT 투톱과 함께 한화오션 그리고 대한조선도 눈에 띄는데요. 지난 거래일에 상장했었는데 오늘 13% 정도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컴퍼니K가 오늘 4% 넘게 올랐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AI 정예팀과 관련해서도 또 수혜 기대감 있었고요. 스튜디오 미르 확인되고 있고 우양도 있습니다. 세림 BNG나 좋은 사람들 같은 테마주들도 눈에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1위 오랜만에 알테오젠 확인됩니다. 프로티나도 오늘 20%가 넘게 급등 마무리 지었고요. 컴퍼니K와 스튜디오 미르, 우양까지 확인되는 가운데 청담 글로벌, 원익홀딩스까지 좀 다양한 섹터들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8월 4일 월요일 국내 증시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어지럽고 혼돈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 하루 종일 빨간불이었을 때 장중 내내 외국인이 들어오는 수급은 아니었는데 동시호가 구간에서 외국인이 코스피를 또 매수 전환할 정도로 담았네요. 코스닥에 있어서도 매도폭을 많이 줄여냅니다. 선물은 계속해서 사자세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 살려는 드릴게가 오늘 한정인 건지 아니면 조금은 더 이어질지 궁금해집니다. 이럴 때는 낙관의 마음이 더 중요할까 싶기는 한데 섹터별 전략이 더 중요하겠죠, 위원님. 그래서 내일장 공략 섹터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열어보시죠. 나올 게 나왔습니다. 네. 카카오가 빠지고 네이버는 있고 AI 관련주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혹시 카카오가 탈락해서 팔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네네. 사실 이런 그 톱5 국가대표 성적에 탈락했다 하더라도 사실 뭐 네이버나 카카오의 하방 재료로 쓰이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뭐 왜 그랬는지 시장에서 의문은 가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상방에 대한 재료지 너무나 큰 이제 하방에 대한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밸류값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AI 보시게 되면은 그간 AI를 주도했던 거는 역시 하드웨어 쪽이었어요. 한국은 사실 AI 소프트웨어 강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AI 하드웨어 강국이지 소프트웨어 강국이 아닌데 일단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AI 관련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발전을 위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대외적인 변수에 국내 모멘텀 정책 쪽은 분명히 추가적인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AI 국가대표 실제 내용 보시면 오늘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건 맞습니다만 여전히 밸류값 좋은 종목들이 적정하게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는 점이 AI 소프트웨어 주들을 볼 수 있을 만한 지금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한국 이제 AI 후발주자로 충분히 경쟁력을 위한 국가적 정책 모멘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AI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쪽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단발적으로 이슈가 마무리되었으나 이제 추가적인 이슈에 따라서 충분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 내에서 보시게 되면 추가 시세 가능하니까 너무 이제 오늘 떨어졌다라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추가 시세 받을 만한 종목군들 혹은 내가 보고 있는 그 종목의 매력도가 아직 여전히 존재하다라면 충분히 갖고 계셔도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AI는 가는 방향일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 위주로 좀 지금은 우선순위로 보시는지 탑픽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LG CNS네요. 네, 일단은 모멘텀이 이제 하나만 보고 이제 주식을 살 때는 지났습니다. 하나의 재료를 보고 사야 될 모멘텀 지났는데 이제 LG CNS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구축 및 AI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을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 관련된 모멘텀이 굉장히 좋습니다. 즉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사업을 계속적으로 따내게 되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밸류 값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혹은 이제 AI 쪽으로만 보기에는 LG CNS가 갖고 있는 무기는 사실 이게 아니었었는데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원래 무기 따라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소프트웨어 각각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쪽 각각 성장의 모멘텀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NS를 지금 자리에서 손절가 짧게 잡고 위로는 많이 열려 있으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내일 보호 예수가 풀릴 예정이니 내일 정도 해서 만약에 조금 빠지게 될 경우에 적정한 하방을 잡고서 올라갈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한 얘기지만 공모가 대비해서 15%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대주주의 보호예수 물량을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 분명히 소화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로는 67,0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67,000원은 일봉 마감이 67,000원 기준입니다. 중간에 67,000원 터치해서 손절 라인을 잡는 게 아니라 일봉상 마감이 됐었을 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LG CNS 정말로 위로는 열려 있고요. 손절 라인 명확하게 잡으면 현재 자리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안정적인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보호예수 물량 나올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다면 오히려 또 기회로 살펴볼 수도 있겠네요. 탑픽 받아봤습니다. 주식명가 김지만 어드바이저와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